본 내용은 수학적 지식이나 이해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학 문제를 기존 방법보다 확실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본 방법은 시험에서 점수 올리기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아빠, 이 문제 이상해. 무슨 문제인데? 이 문제 봐봐. 개와 닭은 모두 10마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다리수의 합은 26개일 때 개와 닭은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시오.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해? 다리를 셀 거면 그냥 개와 닭을 세면 되지.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건 중1에서 1차 방정식이나 중2에서 열린 방정식 문제네. 원래는 이렇게 풀어보라고 만든 문제지. 이렇게 힘들게 풀어야 해? 좀 쉽게 풀 수 없어? 그럼 이 문제 방정식 안 쓰고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까? 그런 게 있었어? 물론이지. 아빠만 알고 있는 방법인데 지금부터 알려줄게. 안 쉬우면 알지? 아빠 한번 믿어봐. 먼저 이 문제에 이름을 붙여보자. 개, 닭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니 동물다리 문제라고 할까? 좋은데 동물다리 문제. 자, 이제 칠판을 내려서 문제를 풀어보자. 일단 아빠가 하나씩 물어보면서 칠판에 써볼게. 먼저 개와 닭 중에 하나만 골라봐. 개가 귀여우니 개로 할게. 승현이가 치킨을 좋아해서 닭 고를 줄 알았는데. 좋아, 그럼 개를 적을게. 만약 10마리 모두 개라고 하면 다리는 모두 몇 개지? 개 한 마리가 다리가 4개니 10마리면 40개겠네. 이 정도야 쉽지. 맞아. 그런데 문제에서 다리수는 몇 개라고 했지? 저기 문제에 있는 다리수만 말하는 거지? 26개네. 그럼 방금 구한 다리수 40개와 몇 개 차이가 나지? 차이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되는 거지. 40개에서 26개 빼면 14개겠네. 이렇게 문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모두 개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겠지. 그럼 이 차이는 누구 때문이야? 닭 때문이겠네. 맞아. 닭하고 개의 다리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지. 그럼 닭과 개의 다리수 차이는 몇 개야? 개는 다리가 4개고 닭은 2개니까 차이는 2개지. 맞아. 아까 구한 다리수 차이 14개를 방금 구한 한 마리의 다리수 차이 2로 나눠볼까? 14 나누기 2는 7이지. 이 정도야 뭐. 아까 다리수 차이가 생긴 거는 닭 때문이라고 했지? 방금 구한 7이 닭의 마리수야. 정말? 그리고 개와 닭은 모두 10마리라고 했으니 개는 3마리고. 뭔가 너무 쉽게 풀린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다른 문제로 해봐. 좋아, 문제 내봐. 그런데 이번에는 승현이가 같은 방법으로 풀어봐. 알았어. 다리수가 7개인 바다괴물과 다리수가 13개인 우주괴물이 있다. 둘의 수를 합쳐 12마리이고 다리수의 합은 114이다. 이때 바다괴물과 우주괴물의 수는? 문제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보자. 먼저 바다괴물을 선택할게. 모두 바다괴물이라고 하면 다리수는 7 곱하기 12로 84네. 그런데 문제에서 다리수의 합이 114라고 했으니 앞에서 구한 것하고 차를 구하면 114 빼기 84는 30이네. 잘하고 있네. 다음은 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주괴물 때문이고 둘의 다리수 차이 때문에 생기지. 바다괴물과 우주괴물의 다리수 차이는 13 빼기 7이니 6이고 앞에서 구한 다리수 차이 30을 6으로 나누면 5가 되네. 그런데 이것은 우주괴물 때문이라고 했으니 우주괴물을 5마리, 모두 12마리라고 했으니 바다괴물은 7마리네. 오, 잘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 잘 풀 수 있겠지? 뭔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허무한데? 동물 다리 문제의 풀이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시험에서 써먹으려면 비슷한 문제로 연습해야 해. 그건 생각 좀 해보고. 승현아, 얼마 전에 동물 다리 문제를 풀었잖아. 응, 기억나. 몇 번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니 재미있더라고. 아, 그 풀이 방법이 다른 문제도 적용되는 거 알아? 다른 문제라니? 한번 이 문제 읽어볼래? 승현이는 문방구에서 한 개에 500원 하는 공책과 한 개에 800원 하는 볼펜을 구매했다. 모두 15개를 구매하고 만 원을 냈더니 400원을 거슬러 주었다. 공책과 볼펜은 모두 몇 개를 구매하였나? 내 이름이 나오잖아. 그런데 이 문제가 동물다리 문제하고 같아? 사실은 동물 다리 문제는 지금 문제의 특별한 경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모두 15개를 구매하고 라는 말이 나오지? 그런데? 이렇게 모두 합한 수가 일정한 경우, 그리고 각각 한 개의 금액이 나오는 경우 동물 다리 문제하고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동물 다리 문제와 비교해볼게. 먼저 칠판을 내리고 이제 동물 다리 문제와 비교해볼까? 응.
먼저 예전에 풀었던 동물 다리 문제를 적고 선을 긋고 왼쪽에는 동물 다리 문제, 오른쪽에는 참 이 문제 이름을 안 정했네. 이 문제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 아까 합한수가 일정하다고 했으니 간단히 합이 일정한 문제 어때? 좋아. 그럼 오른쪽에 합이 일정한 문제라고 적을게. 동물 다리 문제에서는 개와 닭이 모두 10마리라고 했지? 합이 일정한 문제에서는 모두 15개를 구매했다고 했고, 둘을 비교하면 문제의 두 가지 종류를 합한 수가 나오지? 그렇네. 그리고 동물 다리 문제에선 나오지는 않았지만 각 동물 한 마리의 다리 수를 알고 있지. 합이 일정한 문제에서는 각 물건 한 개의 가격이 나오지. 오, 신기한데? 마지막으로 동물 다리 문제는 전체 다리 수가 나오고, 합이 일정한 문제는 전체 구매 금액이 나오지. 오, 정말 그렇네. 그럼 푸는 방법도 똑같겠네? 맞아. 동물 다리 문제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 그럼 내가 순서를 말해볼게. 승현이가 같은 방법으로 풀어볼까? 응, 준비됐어. 일단 칠판 좀 치우고. 자, 그럼 공책과 볼펜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 얼마 전에 공책을 다 썼으니 공책으로 할게. 좋아. 그럼 공책을 적고. 그런데 공책은 한 개에 얼마지? 한 개에 500원이나 써있네. 그것도 옆에 적을게. 응? 다음은 모두 공책이라 생각하는 거지? 오, 맞아. 잘 기억하고 있네. 이 정도야 뭐. 그럼 15개 모두 공책을 샀다고 하면 500 곱하기 15는 7,500원이네. 그런데 실제 물건을 모두 산 가격은 얼마지? 만원? 아닌데. 다시 잘 봐봐. 400원 거슬러졌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펴다니. 거슴돈 빼면 총 금액은 만 빼기 400이니 9,600원이네. 오, 잘했어. 다음은 앞에서 구한 7,500원과 실제 총 금액의 차이를 구하는 거지? 응. 9,600원 빼기 7,500원이니 2,100원이네. 그런데 이것은 모두 공책이 아니라는 것이니 볼펜 때문이지. 맞아. 다음은 공책, 볼펜 한 개의 가격 차이를 구해야지. 응. 그럼 여기에도 볼펜 가격을 먼저 적을게. 그러면 각각 한 개의 차이는 300원이네. 이제 총 금액의 차이 2,100원을 300원으로 나눠야겠네. 그럼 7이 나오고 이것은 볼펜 때문이니 볼펜이 7자루네. 공책의 개수도 구할 수 있지? 당연하지. 모두 15개를 구매했고 볼펜이 7개니 공책은 8건이네. 잘했어. 우리 딸 대단한데? 이 정도는 껌이라고. 자, 이 문제도 순서를 정리해보자. 동물 다리 문제하고 비교하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지? 그렇네. 일타쌍피네. 아빠, 이 문제도 방정식 문제인데 쉽게 푸는 방법 있어? 어떤 문제인데? 현재 아버지와 딸의 나이의 합은 62세이고 15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딸의 나이의 2배보다 2살이 많다고 한다. 현재 딸의 나이를 구하시오. 아, 당연히 방정식 안 쓰고 푸는 방법이 있지. 정말? 알려줄까? 응. 좋아. 그럼 먼저 이 문제의 이름을 정해볼까? 나이 문제라고 하면 어때? 승현이 수학에서 여러 가지 나이 문제를 보게 될 거야. 각 문제를 구분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떤 이름이 좋은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야. 하나는 여기 15년 후라는 말이고, 다음은 나이의 합이야. 아빠의 풀이 방법은 합일 때와 차일 때 조금 다르거든. 그럼 합과 후가 문제 이름이 나와야겠네. 그래서 이름은 나이 합 n년 후로 해보자. 조금 복잡하네. 아무튼 방법이 쉬운 건 맞지? 응. 그럼 칠판을 내려서 풀어보자. 아빠가 풀이하는 방법은 표를 쓰거든. 칠판에 하나씩 적어볼게. 문제에서 아버지와 딸의 나이인데 아버지는 영어로 father의 F를 쓰고, 다음은 딸이니까 daughter D를 쓰면 되겠네. 오, 척척인데. 이 정도야 뭐. 다음은 두 사람의 현재 나이의 합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을 0세라고 하고 나이 합이 62세니 아버지는 62세로 강제로 적어놓는 거야. 나이 몰아주기네. 그럼 15년 후 나이는 쉽게 구할 수 있지? 딸은 15세, 아버지는 62 더하기 15로 77세지. 그런데 딸의 나이에 2배 하면 30, 여기에 1을 더하면 32잖아. 아버지 나이 77세하고 안 맞잖아. 맞아. 이제 이 풀이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잘 들어야 해. 응? 여기서 나온 아버지 나이 77에서 문제처럼 계산한 딸의 나이 2배에 2를 더한 32를 빼. 그럼 77 빼기 32니 45가 되네. 그리고 문제에서 2배라고 써있잖아. 여기에 2를 더한 수 3으로 위의 값을 나눠. 45 나누기 3을 하라는 거야?
그럼 15인데 이게 왜? 그게 현재 딸의 나이야. 응? 정말? 그리고 현재 아버지와 딸의 나이의 합인 62세를 맞추려면 딸의 나이 15가 생긴 만큼 처음 아버지 나이 62세에서 15세를 빼주면 돼. 그럼 61 빼기 15는 47이네. 맞아. 정말 방정식 안 쓰고 쉽게는 풀렸는데 이 방법이 모든 문제에 적용돼? 그럼 다른 문제 내봐. 풀어볼게. 그럼 이 문제로 풀어줘. 알았어. 실제 시험에서 푸는 것처럼 연습장에다 풀어볼게.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머니 mother, 아들은 son, 나이의 합은 51세인데 어머니한테 51세 모두 주고 son은 0세. 8년 후 아들의 나이는 0세니까 8년 후엔 8살. 어머니 나이는 8년이 지나면은 59가 됐고, 그런데 어머니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보다 5살이 적다고 한다. 아들 나이 현재 요거에 곱하기 3배보다 5살이 적다고 한다. 그럼 83, 24 에다가 5를 빼면은 24 빼기 5니까 19가 되고, 지웁시다. 자, 근데 요거하고 요거의 나이 차이를 보면은 59 빼기 19는 40이 되고, 여기서 배수는 3배. 이거를 3 플러스 1로 나누면 4로 나눈 거니까 10이 되겠네요. 요 10이 아들의 나이가 10살이 되고, 아들이 10살 늘어났으니까 전체 합은 51세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10살을 빼줘서 41세가 되겠네요. 현재 어머니 나이는 41세, 아들의 나이는 10세. 끝. 아빠 글씨는 나아지지 않는구나. 그래도 문제는 쉽게 풀었잖아. 그렇네. 그런데 아빠, 이 문제 봐봐. 여기서는 몇 배라고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풀어? 아, 좋은 질문이야. 몇 배 대신에 바로 동생의 나이보다 5살 많다고 했지? 다른 말로 하면 동생의 나이에 1배보다 5살 많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1배라고 생각하고 1을 더해 2로 나눠주면 돼. 바로 나온 것도 한 배라고 생각하고 같은 풀이 방법을 쓰면 되는구나. 이 문제는 영상 시청자를 위해 남겨놓을게. 참고로 답은 형은 15살, 동생은 10살이야. 아빠가 풀기 귀찮아서 안 푼 거 아니야? 아니거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못한 나이차 N년 후는 다음 시간에. 아, 맞다. 나이 차가 나오면 풀이 방법이 다르다고 했지? 그래도 거의 같으니 너무 염려 말어. 그럼 오늘 풀어본 문제와 비슷한 걸로 연습해봐. 갑자기 두통이. 일단 쉬어야겠어. 승현아, 준비됐지? 뭐가? 나이차 N년 후 문제 풀어보기로 했잖아. 아빠는 내가 꼭 쉬는 시간에 문제 풀자고 했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진 거라 금방 할 거야. 할 수 있지? 내가 참아야지 뭐. 오늘 문제는 뭐야? 이 문제 읽어볼래? 현재 누나와 동생의 나이 차이는 10세이다. 5년 후 누나의 나이는 동생의 나이의 3배보다 10살이 적다고 한다. 현재 누나와 동생의 나이는? 지난번 문제하고 형태는 다 같은데 딱 하나 틀리지? 바로 나이의 합이 나이의 차로 바뀐 거야. 그래서 나이차 N년 후 문제라는 거지? 맞아. 문제 형태가 같아서 풀이 방법은 거의 같아. 우선 지난번과 동일하게 해볼까? 먼저 칠판을 내리고, 이번엔 누나와 동생이네. 누나는 시스터의 S, 동생은 브라더의 B를 쓰면 되겠다. 오, 척척인데 다음은 현재 나이를 적는데 역시 한 사람한테 몰아줄 거야. 나이 차이가 10세인 걸 보니 동생을 강제로 0, 누나는 강제로 10을 쓰면 되지? 맞아. 누나가 동생보다 나이가 많을 테니 누나에게 몰아줘야지. 다음은 나이 합 문제와 똑같아. 5년 후니까 동생은 5살이 되고 누나는 15살이 되지. 다음도 같아. 동생 나이의 3배보다 10살 적다는 것을 계산하지. 그럼 동생 나이 5에 3을 곱하고 10을 빼니 15 빼기 10은 5가 되네? 문제에서는 이 결과가 누나의 나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적은 표에서 누나 나이는 15살이야. 이것을 맞추기 위해 두 나이의 차이를 구하는 거지. 응, 나이 한 문제에서도 둘을 뺐었던 거 기억나. 그럼 표의 15와 계산한 5를 빼면 10이 되네? 잘했어. 지금부터는 나이 합 문제와 나이차 문제 풀이에 차이가 생겨.
나이합 문제는 3배라고 써 있으면 여기에 1을 더해 4로 나눴지? 나이차 문제는 3배라고 써 있으면 여기에 1을 빼서 2로 나눠야 해. 합이라고 써있으면 2를 합하고 차라고 써있으면 2를 빼라는 거네. 그렇지. 우리 딸 잘하네. 그럼 3배의 3에서 1을 빼 2로 나누면 10 나누기 2는 5네. 맞아. 이게 처음에 강제로 0이라고 쓴 현재 동생의 나이야. 오, 재밌는데? 마지막으로 누나의 나이를 구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나이합 문제와 차이점이 생겨. 어떤 차이점? 나이합 문제는 둘의 나이의 합이 일정해야 하니 한 사람 나이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 나이가 적어져야지. 그런데 나이차 문제는 둘의 나이 차가 일정해야 해서 한 사람 나이가 많아질 때 다른 사람은 같은 만큼 많아져야 돼. 그렇겠네. 같이 나이를 먹어야 나이 차이는 변함이 없지. 그럼 동생의 현재 나이가 5살 많아졌으니 누나도 현재 나이가 5살 많아져 15살이 되네. 맞아. 할만하지? 응. 그런데 왜 나눌 때 배수에 1이 더하고 빼고 하는 거야? 알고 싶어? 그냥 물어본 건데. 이유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아. 에이, 괜히 물어봤네. 궁금한 사람은 정지하고 볼 거야. 마지막으로 나이합, 나이차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거의 같지만 나눌 때 1을 더할지 뺄지와 현재 나이를 조정할 때 차이가 생기네. 우리 딸 잘하네. 이 정도야 뭘. 승현이 스스로 공부하네? 웬일일까? 조금 있으면 시험이야. 아빠, 이 문제도 시험 풀이법 있으면 알려줘. 뭔데? 학생들에게 사과를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5개씩 나눠주면 7개가 남고 6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때 학생 수와 사과의 개수를 구하시오. 아, 이 문제? 이 문제는 1초 만에 풀 수 있지. 정말? 어떻게? 먼저 칠판을 내리고 문제에 나온 숫자만 가지고 아빠가 말하는 대로 풀어봐. 응, 알았어. 남는 거 7과 부족한 거 10을 더해봐. 그럼 7 더하기 10이라 17이네. 그게 학생 수야. 정말? 뭐지? 다음에 문제에 나온 4개의 수에서 안에 두 수와 양 끝에 두 수를 각각 곱해서 더할 거야. 즉 안에 두 수 7과 6을 곱하고 양 끝에 두 수 5와 10을 곱하고 더해봐. 그럼 7 곱하기 6은 42와 5 곱하기 10은 50이고 둘을 더하면 42 더하기 50은 92네. 그게 사과의 개수야. 정말? 이렇게 구하면 답이 나와? 알았어.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수학 문제의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승현 어디가? 아직 좀 더 있단 말이야. 푸는 방법도 다 알았고 이제 쉬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까지 풀려면 좀 더 필요해. 에휴, 내가 참아야지. 우선 이 문제 이름을 정해볼까? 문제집안 과부족 문제라고 적혀있는데 그런데 과부족이 뭐야? 과부가 모인 부족이야? 아니, 과는 과반수할 때 과로 넘친다는 말이고 부족은 말 그대로 부족하다는 말이야. 물건을 나누거나 구매할 때 남거나 모자라다는 뜻이야. 과부족이라는 말보다 쉬운 우리말로 남거나 부족한 문제 어때? 좋은 생각이야. 이제 다시 문제로 와서 이런 문제의 형태를 알파벳을 써서 나타내면 이렇게 돼. A개 나눠주면 B개가 남고 C개 나눠주면 D개가 부족하다. 문제에서 남는 것을 먼저 쓸 수도 부족한 것을 먼저 쓸 수도 있어. 남는 것, 부족한 것의 순서는 풀이 방법에서 중요하지 않아. 남는 것, 부족한 것의 순서가 아니라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패턴이 중요한 거네. 이런 문제에서 학생 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거야. 여기서 분모는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돼. 분모가 있었네. 그냥 아까처럼 남는 수와 부족한 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5개 나눠주고 남으면 한 개 많은 6개로 나눠주잖아. 그래서 나눠주는 수 차이를 하나, 즉 분모가 1인 문제가 많아. 분모가 1인 문제는 나누기 없이 바로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영상을 선생님들이 보면 문제 만들 때 나눠주는 개수 차이를 한 개로 하지 않을 것 같아. 아빠도 그게 걱정이야. 다음으로 전체 사과수, 즉 나눠주는 것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돼. 좀 복잡한데? 분자 구할 때는 다음처럼 문제에 나온 수를 두 줄로 쓰고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하고 더하면 돼. 아, 그럼 A 곱하기 D와 B 곱하기 C를 해서 더하면 되네. 그렇지. 익숙해지면 문제 보고 바로 안에 두 수, 밖에 두 수를 곱해서 더하게 되지. 그럼 이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 학생들에게 연필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7개씩 나눠주면 8개가 부족하고 5개씩 나눠주면 4개가 남는다고 한다. 이때 학생 수와 연필의 개수를 구하시오. 연습장에 시험 보는 것처럼 풀어볼게. 이 문제에서 주의할 거는 7개씩 나눠주고 5개씩 나눠주니까 나누는 것의 차이가 1개가 아니죠. 7 빼기 5는 2가 되고 이것은 학생 수와 연필의 개수를 구할 때 각각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족한 거 8개, 남는 거 4개. 8과 4를 더하면 10이니까 6. 이것이 학생 수가 되고 연필의 개수를 구할 때는 안에 있는 거 2개 곱하고 8, 5, 40 더하고 밖에 있는 2개 7, 4, 28 더하면 2분의 68이니까 34. 이것이 연필의 개수. 끝. 1초는 아니고 실제로 풀면 한 5초는 걸리겠는데? 익숙해지면 눈으로도 계산 가능하지.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같은 유형의 문제야. 문고점에서 연필을 사는데 6개씩 사면 1200원이 남고 8개씩 사면 200원이 부족하다. 이때 연필 한 자루의 가격과 처음 가지고 있었던 돈을 구하시오. 문제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문제는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거든. 이 문제는 시청자를 위해 남겨놓을게. 이번에도 귀찮아서 안 푼 것 같은데? 아니거든. 시험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 방법으로 빨리 풀고 다른 문제에 집중해야 돼. 보통 아빠들은 수학 공부를 하는데 아빠는 너무 꼼수만 가르치는 거 아니야? 할 말이 없네. 승현아, 아빠 고민 있어. 갑자기 딸에게 고민 상담? 아빠 회사에 2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은 8시간 걸리고 다른 사람은 12시간 걸려. 뭐 사람의 능력에 다를 수 있지.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능력 있나 보네. 그런데 일을 좀 빨리 끝내야 해서 2사람이 같이 하기로 했거든. 편하게 8시간 걸리는 사람을 A라고 12시간 걸리는 사람을 B라고 할게. 뭔가 고민 상담이 아닌 것 같은 쎄한 느낌이. 좀 더 들어봐. 그런데 A가 4시간만 같이 일하고 휴가 내고 집에 갔어. 능력은 있지만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래서 B가 혼자 남은 일을 하게 된 거야. B는 짜증 좀 났겠다. 그게 아빠 고민이야? 아니, 여기서 승현이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 B는 혼자서 몇 시간 일했게? 잠깐. 이거 문제에서 봤는데. 이거 봐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8시간, B는 12시간 걸린다고 한다. 이 일을 A와 B가 함께 4시간 동안 일하다가 A는 쉬고 B가 혼자 일을 해서 일을 마쳤다고 한다. 이때 B가 혼자 일한 시간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아, 들켰네. 오늘 풀어볼 문제는 보통 1문제로 불리는 이 문제야. 역시 쎄한 느낌이 들더라니. 대신 쉽게 푸는 방법으로 할 거지? 쉽긴 하지만 방정식을 써야 해. 아빠의 컨셉은 방정식 없이 풀기 아니었어? 이 문제는 물어보는 것이 뭐가 될지 몰라서 미지수 x 없이 하면 더 어렵거든. 대신 분수는 안 쓰도록 할게. 분수라고? 원래 분수가 필요해? 이 문제는 원래 이렇게 풀어. 분수도 있고 방정식도 있고 설수가 가상이네. 분수를 안 쓰며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또 아빠의 꾀임에 넘어가 수학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먼저 칠판을 내려볼게. 아빠의 풀이법의 기본은 표를 쓸 거야. 2사람 A, B를 쓰고 그 아래 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 8과 12를 적을게. 그리고 오른쪽에 두 수를 곱해서 적으면 돼. 8과 11을 곱하라는 거지? 그럼 96이 되네. 잘했어. 그리고 다음 상황을 적을 건데 그 전에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뭐지? B가 혼자 일한 시간? 수학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보통 x라 하지. 여기서도 B 혼자 일한 시간을 x라 할게. 드디어 아빠가 X를 쓰게 되겠군. 이제 다음 상황을 적어볼게. A는 4시간 일하고 쉬었으니 이렇게 아래에 일한 시간 4를 적어. B는 4시간 일하고 X시간 더 일했으니 이렇게 아래에 4 더하기 X를 적어. 이제 적을 수 있는 건 다 적은 것 같은데. 맞아. 이제부터는 계산을 할 거야. 계산은 크로스로 하지. 크로스라고? 이렇게 8과 4 플러스 X를 곱하고 12와 4를 곱해. 그럼 하나는 32 더하기 8X고 다른 쪽은 48이네. 이 둘을 더한 것이 처음 8과 12를 곱해서 얻은 96과 같아해. 그럼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네. 풀 수도 있지? 응? 먼저 좌변을 정리하면 80 더하기 8X고 여기서 80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빼기가 되고 그럼 8X는 16이 되니 X는 2가 되네.
x는 b가 혼자 일한 시간이라고 했으니 답은 2시간이야. 정말 분수도 없고 풀이도 간단해졌네. 이 문제 풀이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 분수가 없는 것만으로도 시험 풀이 방법 인정. 다음에는 이 문제의 다른 상황을 풀어볼 거야. 끝난 게 아니라고? 갑자기 두통이... 승현아, 아빠다. 승현 어디가? 들켰네. 오늘은 토요일이라 좀 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지는 거라 금방 끝나. 알았어. 얼른 끝내야 해. 그럼 이번 문제 읽어볼래? 빈 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수도관으로는 18시간, B 수도관으로는 24시간 걸린다고 한다. 처음 A 수도관을 열어 11시간을 채우다 중간에 A, B 수도관을 모두 열어 탱크를 가득 채웠다. A, B 수도관을 모두 열은 시간은 몇 시간인지 구하시오. 이 문제는 앞에서 풀어본 1문제와 같은 문제로 흔히 물탱크 문제라고 하거나 그냥 1문제라고 하지. 이 문제와 1문제가 어떻게 같은데? 칠판을 내리고 설명해 줄게. 1문제는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여기서는 두 수도관이 일을 하지. 그리고 1문제는 일을 모두 마치는 게 목표고 여기서는 빈 탱크를 가득 채우는 게 목표지. 결정적으로 이 두 문제는 능력에 관한 문제인데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능력이 좋은 거지. 아, 그러고 보니 사람이 수도관으로 바뀌었고 형태는 거의 같네. 맞아. 나중에는 AI 2대가 일하는 문제도 나오겠다. 아, 그 문제는 이따 풀어볼 거야. 마리 씨가 됐구나. 우선 이 문제를 지난번하고 같은 방법으로 풀어볼까? 먼저 수도관 이름 A, B를 쓰겠네. 그렇지. 다음은? 둘의 능력을 적어줘야지. A는 18시간, B는 24시간이네. 잘했어. 다음은 둘을 곱해서 오른쪽에 써줘야 하는데 18 곱하기 24를 하려면 수가 좀 크지? 물론 나는 계산할 수 있지만 아빠가 뭔가 얘기하려는 것 같으니 들어주겠어? 지난 시간에는 수가 별로 안 커서 얘기 안 했는데 여기는 18과 24의 최소 공배수를 적어주는 방법이 있어. 최소 공배수라고? 봐봐. 18과 24는 모두 6으로 나눠지지?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처럼 6으로 나누면 아래 3과 4를 쓸 수 있지. 6, 3, 4를 곱하면 최소 공배수는 72가 되고 나중에 크로스 계산은 18과 24가 아닌 3과 4로 할 거야. 일단 최소 공배수는 알겠고 크로스 계산은 잠시 후 봐야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다음은 여기서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 x로 놓고 문제의 상황을 적어야지. 그럼 A, B 모두 80시간을 물어봤으니 이것을 X라 하고 문제의 상황은 먼저 A는 11시간에 X시간 더 열린 거고 B는 X시간만 열려있는 거네. 맞아. 그래서 A 아래에는 11 더하기 x, B 아래에는 x라고 써야지. 다음은 크로스 계산이란 거지? 그런데 위에 수가 두 가지가 있어. 어느 것을 써야 해? 아까 말했지? 최소 공배수를 쓰는 경우는 18과 24가 아닌 3과 4로 해야 해. 그럼 3과 X를 곱하고 4와 11 더하기 X를 곱하는 거네. 그럼 44 더하기 4X와 3X를 더하니까 44 더하기 7X가 되고 이것은 70이랑 같아야 한다는 거지? 맞아. 이제 44를 이항하면 우변은 28이 되고 X는 4가 되네. 즉 두 수도관을 모두 요른 시간은 4시간이네. 잘했어. 이제 끝이지? 아까 AI 문제 풀어보기로 했는데 이 문제 읽어볼래? 기억하고 있었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AI 알파로 분석하면 12시간, AI 베타로 분석하면 16시간이 걸린다. AI 알파만으로 6시간 분석한 후 AI 베타만 이용해서 분석할 때 AI 베타를 이용한 시간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간단하니 시청자에게 맡겨볼까? 귀찮아서 안 푸는 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 참고로 이 문제는 이런 방법도 필요 없어. 문제의 상황을 잘 이해하면 1초에도 풀 수 있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댓글로 달 거야. 수학에 갇히지 않은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을 기대해보자. 궁금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댓글 올라오면 그때 볼래. 아빠, 오늘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좀 어려워. 무슨 문제인데?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의자에 모두 앉고도 3명이 앉지 못하고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빈 의자는 없고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는다고 한다. 이때 긴 의자의 개수와 학생 수를 구하시오. 아, 이 문제? 이거 3초면 답을 구하는 문제인데? 정말? 어떻게?
일단 의자의 개수는 위에 나온 숫자만 써서 3 더하기 6 빼기 2로 7이야. 응? 맞잖아. 어떻게 구한 거야? 이 문제는 예전에 알려준 문제와 비슷해 남거나 부족한 문제라고. 기억나. 문제에 나온 숫자만 써서 빨리 풀었던 기억이 있어. 이 문제는 의자에 앉는 문제라고 해서 남거나 부족한 문제의 방법을 이용하면 돼. 정말? 그런데 문제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지난번 남거나 부족한 문제를 적어서 두 문제를 비교해 볼게. 남거나 부족한 문제에서는 사과를 학생에게 나눠줄 때 남거나 부족하지. 그렇지. 의자에 앉는 문제에서는 학생을 의자에 앉는 것을 의자에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해서 남거나 부족한 문제에서 나눠주는 것은 사과, 나눔을 받는 것은 학생이고, 의자에 앉는 문제에서 나눠주는 것은 학생, 나눔을 받는 것은 의자가 되지. 학생이 사람이라서 의자에 나눠준다는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남거나 부족한 문제에서 학생 수는 숫자 4개 중 남는 것 7과 부족한 것 10을 더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왜 3 더하기 2가 아니고 3 더하기 6 빼기 2야? 좋은 질문이야. 의자에 학생이 6명씩 앉는데 마지막에 2명이 앉았다면 자리 4개가 남지? 즉 학생이 6 빼기 2인 4명 부족하다는 거야. 학생을 의자에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얼마나 부족한지 생각해야 해. 현재 앉은 사람이 아니라 빈자리 수를 구하는구나. 자, 그럼 남거나 부족한 문제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까? 응? 우선 문제를 정리하고 칠판도 내리고 잊어버렸을지 모르니 공식을 다시 써볼게. 이 문제는 5명 앉는 경우와 6명 앉는 경우에 푸는 것이니 다행히 나눠주는 수의 차이가 1이네. 그렇지. 그러면 분모가 1이라서 더 쉽게 풀 수 있지. 다음은 문제에 나온 숫자 4개가 뭐지? 5, 3, 6, 2야. 모자란 자리는 6에서 2를 빼야 하니 여기서 2는 좀 간격을 두고 쓰고, 모자란 자리수인 6 빼기 2, 즉 4를 이 사이에 적을게. 이제 마지막 2는 생각하지 말고 5, 3, 6, 4로만 계산하면 돼.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숫자만 써서 남은 학생 수 3, 모자란 학생 수 4를 더한 7이 의자의 개수고, 가운데 두 수인 3과 6을 곱하면 18, 양끝 두 수인 5와 4를 곱하면 20, 둘을 더하면 38이고 이것을 나누는 대상, 즉 학생 수가 되겠네. 이렇게 구하니 쉽지? 그렇네. 그런데 다음 문제는 남는 수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디 봐봐.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을 방에 배정하고자 한다. 한 방에 3명씩 배정하면 8명이 남고 5명씩 배정하면 2개의 방이 남으며 마지막 방에는 3명이 배정된다. 이때 방의 수와 학생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유형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가져왔네. 이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지. 우선 방을 3명씩, 5명씩 나누니 나누는 수가 2개 차이로 분모는 2가 필요하고, 5명씩 배정하고 남은 자리를 구하려면 학생이 없는 방 2개에 배정 인원 5명을 곱하고 마지막 방에 남는 자리를 포함해야지.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한번 해보면 쉬워. 이 문제는 연습장에 풀어볼게. 이 문제는 각 방에 학생을 3명씩, 5명씩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나누는 간격은 2가 되고, 이것은 방의 수를 구할 때와 학생의 수를 구할 때 각각 분모가 됩니다. 다음에 문제에 나온 숫자들을 적는데, 한 방에 3명씩 배정하면 8명이 남고, 3명씩 배정하면 8명이 남고, 5명씩 배정했을 때 빈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빈자리는 이 문장을 이용해서 빈방 2개, 마지막 방 3명이 배정. 자, 5명이 들어가는 방이 2개의 방이 있으니까 자리는 총 10개가 남아있을 거고, 마지막 방에 3명만 들어가니까 5명이 들어가는 방에 3명이 들어가니까 빈자리는 2개가 되겠죠. 합쳐져서 총 12개의 빈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를 다 구했고, 먼저 방의 수를 구하려면 남는 학생 수 빈자리 더해서 여기다 써주면 20, 방의 수는 10개. 다음에 학생의 수를 구할 때는 안에 있는 2개 수 곱해서 8, 5, 40, 밖에 있는 2개 수 곱해서 36, 더해주면 76, 38, 학생 수는 38명이 되겠습니다. 끝. 결국은 나누는 간격과 얼마나 남는 자리가 있느냐네. 맞아. 이런 문제 잘 풀 수 있겠지? 노력은 해볼게.